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잔디예요. 저는 우선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수시 1차에 합격을 하였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한 2년째예요, 학교가. 그래서 2년을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준비를 조금 하다가 제주항공 국제선 객실 승무원에 합격을 하여서 짧게 비행을 마치고 지금은 승무원 과외 겸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항공운항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항공사에서 면접에 떨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리고 제가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것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합격 비법과 그리고 면접을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였냐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우선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준비를 했었지만, 그때는 임원 탈락한 후여서 그 다음에 뜰 항공사 공채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뜰 항공사가 바로 제주항공이었는데, 4개월 동안 제주항공 기업 분석하고 면접 준비하고 자소서 쓰는 것까지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자소서 쓰는 법은 5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지만,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답변 같은 거를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정리해서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말하듯이 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게, 특히 제주항공은 면접 시간이 한 30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질문들 한 공통 질문 2개 또는 공통 하나, 개별 하나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질문을 총 13개 정도를 받았고, 그리고 같은 조원들 모두 한 10개 이상씩은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제주항공은 그 사람의 인성을 정말 파악하려고 하는 면접이었고, 정말 1대1 면접처럼 세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묻고, 특히 이력서와 자소서를 그 자리에서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흔히 핑퐁이라고 하죠. 바로 묻고 답하는 이런 형식의 자유로운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답변을 외우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은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만 정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 300개 정도의 기출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다 정리를 하였고, 매일매일 제주항공에서 뜨는 항공 뉴스들을 매일 하나씩 스크랩해서 정리를 해 놓았어요. 파일에 이제 프린터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 항공 뉴스의 가장 헤드라인 그리고 기사 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 몇 줄,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한 나의 느낌과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 부분을 밑에다 다 메모해서 써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면접을 보실 때 이 항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전망이라든지 방향, 그리고 최신 뉴스들, 그리고 새로 신규 취항하는 노선들까지 다 정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크게 두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바로 중요한 것은 스터디 활용입니다. 저는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스터디를 한 2-3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터디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 명과 함께하는 다른 스터디들을 한 2개, 3개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혼자 스스로 동영상을 켜놓고 셀프 동영상 이렇게 딱 세워놓고 집에서 스스로 공수 자세하고 면접 자세를 취하면서 1인 2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면접에 임했는지를 스스로 피드백을 하시면은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네? 헐, 내가 저렇게 말하고 있었네? 내 목소리가 이렇네? 이런 것을 쉽게 피드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피드백 해주는 것보다 내가 내 눈으로 부족한 점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뭐 스노우 어플이라든지 뷰티 플러스라든지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포샵 처리된 카메라로 절대 촬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생 얼굴 그대로 나오는 일반 카메라로, 물론 나중에 확인할 때 괴롭겠지만 그래도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본인의 얼굴을 보시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입꼬리가 비대칭이 되는지 웃을 때, 그리고 어깨가 비대칭이라든지 자세가 비대칭이라든지 고개가 삐뚤어진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미소 연습하는 건데 미소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선 교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가 굉장히 다시 돌아와서 못났지만 교정을 2년 반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소를 짓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미소를 지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거울 보면서 미소 지을 때 정말 괴롭잖아요.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소 짓는 편은 제가 3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세하게 그때 3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미소 연습을 할 때 입꼬리 비대칭을 잡기 위해서 네이버에 검색창에 입꼬리 교정기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 교정해주는 스마일 피스, 마우스 피스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끼고 저는 24시간 동안 이거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에도 제일 뒤에 앉아서 입꼬리 교정기 끼고 밑에 휴지 깔아놓고 침 질질 흘리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이 정도의 노력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미소 지을 때 여러분 면접 본다고 해서 정말 면접용 미소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 면접용 미소처럼 가식적인 미소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면접에 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이 면접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이 담긴 그런 미소, 진정성 있는 미소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긴장감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웃는 생활을 많이 하셔야 돼요. 웃는 미소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 면접상에서도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항상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웃는 연습하시고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면접장에서 웃을 때에도 정말 겸손한 자세구나, 저 아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웃는구나 라는 걸 면접관님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면접용 미소를 짓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을 것, 행복한 생각하면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신다면 면접장에서도 이 아이의 해피해피한 밝은 에너지 이런 게 면접관님들 눈에도 꼭 보일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나만의 미소 찾기와 많은 제자들을 합격시켰던 3단 미소법은 3편 면접의 기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과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합격 팁,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